돈이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김정욱 박사님 어제 딱 발표 들으시는 순간, 네, 어떠셨습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예, 저는 뭐 학생들하고 환호를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환호합니까? 아니, 수업 시간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모든 활동이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조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여학생들은 반응이 확실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진짜. 그러니까 안도하는 느낌들이 있죠. 여전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이념적인 성향을 드러내길 되게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군부 세력들이 막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난장 지르고 그랬다며요. 근데 어제 느낌이 뭐였냐면 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뭔가 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수업 분위기도 좀 좋아졌고 그때부터 또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경직돼 있었고 이 불안함들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니까 경제 무너지죠. 자영업자 다 사라지죠. 환율은 급등하는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죠. 주식시장은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상황이죠.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공포감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4월 4일 제가 볼 때는 뭐 8대0 인용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날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 자체가 봄 햇살이 자기의 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닐까. 아니 그 김종욱 박사님 8대0 인용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날 파면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근거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저는 4월 4일 헌재 재판관들이 기일을 선고했다는 자체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탄핵 심판 중에 하나, 최상위 심판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거의 박근혜 때보다 20일 정도 더 최후 변론 이후에 시간을 끌었던 상황은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엄중하고 위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유보 상황이었는데 저는 판단 유보를 떠나서 끝내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봐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런 결정을 내리면 지금까지 분열되었던 국론 어떤 분열 자체가 사라지고 통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6대1, 6대2, 7대1 정도의 판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더 시간을 더 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8대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하는 날짜가 나온 건 8대0이다. 우리 임 소장님 저도 예측을 해보시죠. 저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8대0. 아니면 뭘 걸어야 될까요? 모르죠. 뭐 사람들이 뭘 많이 건다고 하는데 우리 대체로 머리를 밀죠. 머리를 밀까요? 네, 8대0입니다. 8대0. 근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그 탄핵 선고가 엄중한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또 탄핵 선고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이게 조금의 소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세의 흐름을 막고 본인이 용기를 내서 기각 의견을 쓸 수 있는 헌법재판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때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나 개인의 비리 혐의여서 오히려 더 사안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도 8대0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들린 얘기지만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안창호 지금의 국가인권위원장이잖아요. 그렇게 나중에도 결국은 반대 의견 나온 사람도 흘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판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명백해가지고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못 댈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근거는 저는 한덕수 판결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판단은 물론 한덕수는 파면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판결문의 끝에는 이게 네가 위법을 한 건 아니야. 잘못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 네가 이것도 잘못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파면까지는 안 갈게.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너는 위법 위헌했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했을 때 이제 국무위원 소집 안 한 거 국무회의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이 국무회의가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이 내포에 깔려 있고 절차의 정당성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이고 그 불법이 아니었다면 굳이 정당성을 언급할 이유가 없고요. 그게 만약에 정당했다면 한덕수에게 네가 그거 회의 소집 안 한 거는 잘한 일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적극적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 않아라고 했다는 걸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0은 저는 무조건 이거는 단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비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던 시간은 선고일 시간 다 11시였습니다. 아, 네. 박근혜 때는 기각 하셨죠. 기각 때는 다 10시였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네. 생각이 전 듭니다. 11시 시간 보면서 아, 점심 전에는 끝내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뭐 대체로 2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보니까는 박근혜 네. 때도 20분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3분 정도 선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11시 정도 하면 제가 20분 정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사실 상상 그 이상의 일도 가끔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정말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야 법조인들이 나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이런 의아함도 있었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관련 방송도 했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그것도 이제 법조인 판사였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8대 0이지만 만일에 정말 만분의 1 또는 뭐 억분의 1의 확률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만약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도 항쟁의 시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면 할수록 그 국민들이 의구심이나 두려움, 공포심이 많아지는 건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직책을 갖다가 유지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로 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검찰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의해서 그 직책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 적어도 내란 면허증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군 통수권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 때문에 저희가 6대2, 7대2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왜냐하면 네. 파면이 되는 거니까 8대 0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SBS가 괜히 그 SBS 기자 하나가 쓸데없는 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5대 3 얘기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5대 3이면 제가 볼 때 선거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새로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파면 아니면 기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로 갈리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였다. 좀 그렇다면 어떤 형태는 6대2, 7대1이라고 하는 구도로 넘어갔을 거다. 근데 이 한 명과 두 명이 역사의 자기 흔적을 야, 난 끝까지 기각이라고 남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도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도 전 그렇다면 선거기일의 확정은 8대 0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나온다면 별예의견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5번째 체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체포 문제와 관련돼서 메모의 진실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증거 채택 문제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 채택 과정에서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별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국민의 압력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윤석열은 파면돼야 돼, 선거는 빨리 돼야 돼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그 내란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민심의 압력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근데 임세현 소장님, 저는 제가 차마 옮기고 싶지는 않은데 아스팔트 성조기 세력인가 뭐 이상한 분들은 4월 4일로 잡은 게 네. 4대 4로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아니 근데 말이 그렇게 되나? 하여튼 각하겠죠, 그건 각하. 네? 각하든 예. 뭐 기각 아니 다 둘 다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아무 말 잔치긴 한데 만일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그들의 논리에 4월 4일이 4대 4 기각이면요. 네. 뭐 약간
윤석열 파면을 찬성하는 논리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또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왕자 이렇게 네네, 파자다. 사가 왕이 죽이 죽는 살자면 날이다. 왕이 죽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대사는요. 그렇게 얘기 저는 천주교에서는 생각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한때 천주교 신자였는데 들고요. 뭐가 다양했네. 그게 다양했어요.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인데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교고 뭐 학자인데 예. 기일이 4월 4일이래요. 기일. 죽은 날이. 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4월 4일이라는 게 4하고 4를 사. 두 개잖아요. 네, 네. 4 더하기 4는 8이다. 네. 그러니까 8대 0이 나온다. 뭐 이렇게 정말 숫자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상상력의 국민들 놀랐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어느 시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어느 시간부터 이런 주술?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재미로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뭐 김건희 씨 뭐 구태다는 얘기는 뭐 하루 아침에 듣는 얘기 아니고 이런 주술적인 게 맨날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럽니다.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에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 123일 만이 4월 4일 이란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 4 플러스 4 그다음에 4 플러스 4 그다음에 11시니까 1 플러스 1 하면 10이잖아요. 네. 윤석열 수감 번호가 10번이었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별의별 상상의 영역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진도 하나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